이해 지금 그 부분 잠깐 놔두고 저 부분 먼저 해명을 해달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 정리를 드릴게요. 그 말씀을 주시죠. 아까 제가 소개했던 사업관리부 김관영이라고 합니다. 같이 좀 안 들려요. 예, 목소리 좀 들려요. 앉아서 제가 이제 매일 있다 보니 목이 좀 잠겨가지고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프로젝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전서부터 이제 진행했던 경과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깊숙한 내막까지는 잘 모르고요.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사업 관리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제가 5월 26일자로 앞으로 의자 조금씩 더 지금 뒤에 안 들어온 사람들 많습니다. 좀 앞으로 조금씩 더 당겨주세요. 의자 다 들어있어. 이미 2019년도 말에 이미 그 청약 당첨자까지 결정을 하고 아니 얘기하지 마시고 저 아 자꾸 부연 설명하지 말고.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포스코를 수익을 가지고 해명하는 부분은 아니 아니죠. 수익이라는 얘기만 빨리 해주세요. 예, 아니 그거하고 연관지는 되는 부분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주직에 5월 26일 날 첫 출근을 해서 업무를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마찬가지로 제 머릿속에는 이 사업의 정상화만 저는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없습니다. 저는 선선도 좋고 포스코도 좋고 현대도 좋고 대우도 좋고 이 2단계 프로젝트가 제가 5월 26일 날 위해서 첫 출근하는 날서부터 정상화돼서 연내 착공을 하든 아니면 연내가 아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가 되는 목적으로 저는 최선을 다해서 현재 시점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고요. 제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아시다시피 개발 사업이라는 상황은 이런 일반적인 공공 프로젝트처럼 예산을 잡아서 예산 범위만 가지고 연차별로 자금이 투입되는 이런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반드시 수입과 지출이 수반이 되고 거기 안에서 최종적인 준공 때 사업 수지가 뭐 마이너스가 나든 제거를 해도 그걸 안고 가는 그런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업이 개발 사업이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미래적인 예측까지도 감안한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사업 수지라든가 무슨 분양가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 놓고 검토를 하게 되는데 제가 와서 이 사업에 대한 컨트롤 그 당초에 결정되거나 환경이 그 고정되어 있던 환경들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 당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이게 변형이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미 확정되거나 결정됐던 사항 가지고는 제가 판단할 때는 사업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안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그거랑 좀 연관이 됩니다. 숫자로 얘기해. 예, 연관이 됩니다. 아 일기 얘기하지 말고 결론만 얘기하라고.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못 듣겠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는 저희가 처음서부터 현산하고 계약을 안 하고 뭐 1, 2단계 연계성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던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과 관련된 환경들,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중공이 나갔을 때 이 사업이 만약에 손실이 발생되거나 그렇게 되면 이익이 발생되면 당연히 이게 저희는 수익 구조가 저희 조직에서 배를 부리는 부분이 아니고 경계적으로 환원이 돼서 주민들한테 다 환원이 되든가 2011년에 환원되는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컨디션을 판단을 해보니 현산하고 진행했을 경우에 당초에 약속을 이행했던 가격 이게 분양 가격이라고 판단을 해볼게요. 그런 가정을 봤을 때 너무나 저희가 약속했던 부분에서 벗어나는 거부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정상화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약속 이행을 저희가 지켜야 됐다는 판단 하에 현상가 3개월 이상을 그 분양 가격, 그러니까 팩트는 분양 가격입니다. 분양 가격 자체가 저희가 약속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이행을 위해서 현상가 3개월 이상의 가격 조정 협상을 분명히 진행을 했고요. 그 가격 조정 협상에 대한 거는 제가 말하는 부분이 신빙성이 없다 그러면 지금 현상 관계자 있으시니까 이거는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사업 정상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협상을 진행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수용이 잘 안 됐어요.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컨디션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현재 있는 이런 상황보다는 나중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분명히 아주 큰 중대한 문제로 봉착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분양 가격이라든가 이 사업의 가장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비를 낮춰서
결정적으로 분양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내줄 수 있는 요지를 찾아야겠다라는 부분으로 B플랜을 가지고 사실은 현산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를 교체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었었어요. 협상대로 진행을 하고 저희가 B플랜을 가동했던 부분은 뭐냐면 사업이라는 거는 연속성 있게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산하고 협상이 결렬됐을 때 그때 가서 시공사를 선정을 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3개월, 4개월 이상이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협상 과정에서도 이 사업에 최대한 약속이 이행했던 공개도 이미 1년 이상의 소요가 됐었고, 그래서 그 판단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정책적 판단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공사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조심스럽게 시장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를 조정을 하다가 비공식적으로 지금 언론에도 오늘 나왔지만은 제가 솔직히 현상과 동일한 메이저 건설사를 통해서 6개 정도 사를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가격을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왜 비공식적으로 해요? 왜 비공? 그거는 아니 저희가 비공식이라는 거는 그게- 비공식으로 예. 돈이 왔다 갔다 아니, 해도 그게 저희가 아닙니다. 모르는 그게 아니고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려요. 저희는 현산하고 타결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아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가격이라는 부분에 비공식 왜 했었냐면 현산하고도 가격 조정에 대한 협상도 진행했어야 되는 거고 협상이 안 됐을 경우에 이 사업을 정상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도 구상을 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조금 상황이기 길어서 때문에. 얘기하고 다시 또 얘기하고 네네. 그래서 자, 그런 잠깐만 앉으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원짜리 공사를 비공식으로 채택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네.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내가 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지난번 월요일도 이제 그런 말씀 주시고 신문에 났어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려요. 그래요? 신문에 나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읽어도 있어요. 아니 자꾸 위험성을 얘기하시는데 입주민이 현재 입주민 피해받은 거는 리스크 테이킹 하셨어요? 잠깐만. 저희 재산상 피해는 그래서 이렇게 하시죠. 지금 여기에 일단 입주자분도 계시고 2단계 청약과 관련된 분도 계시고 그다음 지금 의혹을 제기 주시는데 일단은 원래는 그 회장님 말씀하셨던 입주자 우선이지만 지금 의혹 제기하신 부분은 그럼 앞으로 계속 제기를 주시고 여기 지금 한번 나오니까 연락이 안 되는데 아무리 찾아가도 안 만나주고 전화를 하면 전화 주기로 했고 한 번이라도 준 적 있나요? 그동안 과정이 기자님만 연하자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전산을 결정하고 나가세요. 언제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그날 5월에 오셨다고 하셨죠? 5월 26일 저희한테 전화 주기로 한 거 몇 번 있었어요? 한 번 전화 주신 적 있어요? 자리 있은 적도 없어요 거의. 약속을 이렇게 안 지키는 게 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믿으면 작년도 마이너스 몇억 나셨어요? 현산 자, 45억 잠깐만요. 마이너스 네. 났죠? 영업 손실. 신문에 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올해 더 났죠? 그 비용 어떻게 메이크업 하실 거예요? 자 저희한테 받으실 거잖아요. 아니요? 얘기를 이게 전부 든든해서 재무로 해가지고 잠깐만요. 그래서 발생하는 자 입주자분들 500만 이야기 현실은 어떻게 메꾸실 거예요? 그거 대답해 주세요. 500만 아니 이분들 오셔서 지금 사업 자체를 파악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왜 와 있는 거예요 이 세 분은? 맞아요, 맞아요. 2차 청약까지 전화하고 분양도 안 들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아니 지금 그 전에 저기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다 자르셨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전에 내용에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계시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혹 제기하셨던 부분들 다 공개를 하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피해 부분하고 그걸 짧게 설명해 주세요. 짧게. 숫자로 이쪽은 포스코에는 얼마였고 현산에서는 얼마였는데 어떻게 되어 갔다. 최종으로 얼마였고 얼마 차이로 됐다. 난 그게 궁금해요. 그걸 설명해요. 아, 저 궁금한 게 현상분들 지금 가만히 계시는데 현산에서도 얘기를 하세요. 왜 그게 날아갔는지. 제가 한번 한산에다가 한번 여쭤볼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글로벌시티 박창경 차장입니다. 실무적으로 이제 이거를 맡은 지는 실질적으로 맡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작년에부터 저희가 제가 컨설팅 영역을 가지고 외부 직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작년 제가 8월 20일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는 용역 회사로서 근무를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글로벌시티에 지금 입사를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또 제가 굉장히 또 객관적으로 좀 많이 바라봤고요 사업을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몇 가지만 좀 금융도 그때 제가 PF할 때 하나은행 PF하는 것도 원래는 제 업무가 아니었지만 참여해서 같이 제가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은행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자면은 하나은행은 우선 협상이 해가지고 저희가 절차대로 입찰을 해서 저희가 이제 하나은행을 뽑았고 최종적으로 하나은행하고 이자율은 PF 이자율은 4,500개 그리고 이자율은 단일 PF로 해가지고 4.2%로 저희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 12월 작년 12월 정도 여기 약정서를 맺으면서 그때 당시는 벌써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었고요. 근데 이제 그 어차피 그 PF를 일으키려면 사업 승인이 나야지 PF를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업 승인이 3월 30일 나왔는데 그건 3월 30일 전에 코로나 사태가 지금 다시 제가 코로나를 얘기했어서 죄송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국제적으로 금융이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에서 한번 왔어요. 다 현산도 계시지만 기존에 4,500개 4.2% 안 되겠다. 자기들이 조달할 수 없겠다. 2,000원밖에 못 하겠다. 그리고 이자도 거의 한 5% 가까이 올리고 5.5% 넘게 올리고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시공사고 입찰할 때 기성불 90%로 해서 이렇게 협의를 했지만 결국 4,500개도 기성불 90%는 못 맞췄어요. 한 80몇 프로 이렇게 맞췄는데 그러다 보니까 2,000억이면은 애초에 현산이 우선 협상되면서 맞춘 그 입찰 기준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2,000억에 가서 또 그렇게 되면은 아예 못 맞추니까 그럼 하나은행 안 되겠다. 그럼 다른 데하고 저희가 또 여러 군데 또 기존에 했던 데 받아보니까 4,500개 할 수 있는 데 가져와. 그래가지고 몇 군데 이렇게 받아서 IBK, KB 뭐 국민은행 다시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아보니까 4,500개가 다시 또 하나은행 또 다시 자기들도 다시 된다고 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제 금융계에서 트렌치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조건으로 물론 작년에 하나은행하고 했던 1%보다는 굉장히 조건은 별로 안 좋습니다만은 하나은행이 가져온 것도 있고 뭐 KB, 그다음에 IBK, KTB 이렇게 왔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저희가 사업하기 가장 좋은 조건이라 하면은 당연히 금융비가 제일 싼 게